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일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FA5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고, 역시 뭐 국방론평 꼭지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다른 주제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건을 살펴보다가 좀 복잡한 진행 상황이 좀 보여서 또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좀 다루게 됐는데요. 이거 이제 이걸 기사화 오늘 뭐 영상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게 이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뭐 디펜스 24라고 폴란드 쪽의 언론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내용이 나왔는고 하니, 현지 시간으로 11월 29일 내지는 30일 날 이제 이번에 폴란드가 금년에 우리로부터 많은 무기를 이제 구입했는데, 그 결과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한 파트너로 우리를 정한 셈인데, 폴란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국방업계, 방산업계 자체를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제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양국 방산업체들이 모여서 무슨 컨퍼런스를 했어요, 폴란드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FA50에 관련된 내용인데, 무장과 레이더 어떻게 할 거냐. FA50PL 폴란드 수출형. 거기에 대해서 카이가 적답을 하지 않고 계획된 시간표에 맞게 검증된 시스템을 확실하게 제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살짝 일어나는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은 어떤 레이더가 장착되느냐. 그거하고 거기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죠. 중거리 미사일이 장착이 가능하느냐. 즉 폴란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라미, 그들이 F-16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암람을 같이 쓰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거는 FA50을 수출하게 되는 많은 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일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그거였죠. 중거리 미사일 장착 가능한 거. 이거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FA50의 시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FA50을 쓰는 개량할 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BVR 미사일, 가시권 바깥에 있는 미사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암람이나 미티어 같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A사일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점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우리 쪽에서 이 큰 계약이 여러 물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마다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건 늘상 있는 일인데, FA50에서는 그게 어떻느냐. 얘도 첫 출발이니까. 그리고 다른 뭐 전차나 장갑차나 뭐 천무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 기술 의존도가 외국에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가장 높은 부분이 또 항공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면 좀 더 골치가 아프겠다, 이 분야에, 이 FA50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럴 수 있겠다. 자, 그걸 통해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제작한 초음속 전투기를 해외에 파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처음에 문을 열어 제끼는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첫 발을 잘 디뎌야 되잖아요. 기회도 왔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제나 엊그제 열린 거,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것 같은 컨퍼런스고, 폴란드 한국 방위산업체 협력 컨퍼런스죠. 지금 사진 쪽에 있는 사람은 폴란드 국방장관이죠. 이제 우리도 뭐 이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차례 얼굴을 본 사람이고, 우리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폴란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걸 기자들이 질문했는지 현지의 방송업계가 질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질문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카이 측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군 고위 관계자와는 어느 정도 계약이나, 아니면 계약은 아니더라도 뭐 계약에는 유연하게 반영이 돼 있지만,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나 기자한테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화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자가 물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여러모로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아까 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겠다 계약대로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봉근 상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언급돼서 찾아보니까 카이의 수출사업본부 이봉근 상무인데 지금도 수출사업본부 있는지는 지금 뭐 부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이의 제품을 해외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인사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고려 끝에 대답을 하는 거겠죠.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자 보면은 이제 핵심이 되는 사안이 폴란드가 F-16의 C하고 D 블록 52형을 이제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암남 AIM-120C 계열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호환이 돼야 된다. FA-52 당연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도 당연하고 우리도 개량을 이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폴란드도 당연히 이 방향을 원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이 방향을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주어진 뭐랄까 시간표 내에서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만 넉넉하면 그냥 다 해결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볼까요? 자, 계약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폴란드가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트너로 정하고 이제 결정을 밀어붙인 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무기를 어떤 무기 체계를 막론하고 한국은 빨리 공급해 줄 수 있고 우리는 급하다 이거였죠. 다른 서구 방산업체는 이만큼 빨리 못 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FA-50도 그게 적용이 됐는데 48대를 30억 달러에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2023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기존에 쓰고 있는 FA-50 그것도 좀 개량이 된 상태죠. 여러 가지는 그 12대 그리고 개량형 그게 이제 PL이라고 불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블록 20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뭐 거의 같겠죠. 뭐 내용이. 그 38대를 25년에서 28년 사이에 납품을 해야 돼요. 예,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23, 24 한 2년 조금 남은 그런 경우의 시간이에요. 자, 시간은 많이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2025년까지 어떤 데이터를 결정하고 거기에 암남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카이 담당자는 어떤 레이더가 들어간다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폴란드가 원하는 대로 검증된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거다.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자 그러자 이게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느낀 이 폴란드 언론에서는 여러 옵션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안을.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따지고 보면 다섯 가지 A사 레이더를 가능성 있는 걸 그들이 언급을 해요. 보면 엘타의 ELM2052형이라고. 이는 전부 다 A사 레이더고 기존에 우리 이제 FA-50에 장착된 게 기계식 레이더도 엘타사 거고 거기는 2032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거예요. A사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몇 군데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어제도 다뤘는데 해외 시장에서 FA-50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인도의 테자스도 이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당연히 A사나 그 엘타사자보다 우수한 레이더가 들어간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그 기종이 경쟁자고 그 기종이 또 이런 A사 레이더를 달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노드롭 그루만의 AN/APG-83 SABR이라는 레이더인데 이건 아마 F-16용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최신의 레이더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라고 이것도 좀 소형화된 버전의 A사 레이더 새로 내놓은 게 있어요. 예. 그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미국 제품들이니까 암남에 당연히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지요. LIG 넥서원께 지금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도 군 관계자들은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한화가 개발한 KF-21용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거죠. 레이더를 좀 줄여서 넣을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고 있죠. 뭐 외국계 노드로 그룹한과 레이시온 둘 중에서는 아무래도 FA50이 F16보다는 앞에 노스콘이 좀 작으니까 크기로 봤을 때 레이시온께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LIG 넥슨이나 한화 그리고 엘타 거는 아직 암남이 통합이 됐다는 이야기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예. 자,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엘타의 ELM2052 A사 레이더고 말씀드린 대로 인도 테라스에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고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육상, 해상 목표물에 대해서 한 200km 앞에서 탐지가 가능하고 공중 같은 경우는 300km. 예. 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경쟁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LIG 넥슨이 개발한 그 레이더의 존재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이번에 폴란드 이제 수출권을 통해서 폴란드 쪽에서 LIG 넥슨 데이터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뭐 그 외 간접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를 개발할 때 이런 데이터, 이런 경쟁 제품들을 다 참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국내에서 성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능이 엘타 사제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KF-21의 레이더와 준하는 성능을 좀 가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초기형하고. 네. 물론 그 KF-21 레이더도 지금 계속 개량되고 있다고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자, 이런 거고, 자, 이게 또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사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할 만한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예. 명확한 답을 안 주니까. 왜냐,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6월달에 나온 기사고 계약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FA50이 갑자기 부상을 하니까 폴란드 내부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FA50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덕과 실이 뭐냐. 다른 무기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특히 나오는 이유는 이제 폴란드 처지에서는 주변국들처럼 좀 시간을 더 주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F-16 같은 거 중고 물품이 물량이 좀 더 흘러나올 텐데 신뢰성 있는 기체니까 괜찮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더 돈을 더 써서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도입하면 F-35를 도입할 수도 있는데 FA-50을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FA50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리가 M346이 이제 미끄러졌을 때도 그 불만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EU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 있는 나라고 폴란드도 그 일원인데 이태리도 그 일원이고 조금 우리한테 기분 나쁘다고 저기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제품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업체나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언짢은 거예요.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도 우리 K2 사고 K9 사니까 다 독일 제품하고 다 중복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반감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폴란드에 있고 우리 유럽 같은 식구끼리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FA50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죠. 상황이 봤을 때. 네. FA50은 이렇게 PL형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블록 20형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 전투기들보다 우리가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러시아제 전투기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로서 그리고 빨리 우리한테 공급해 준다. 우리 전력 강화가 시급하지 않느냐.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거를 언론한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국가 간의 전략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거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명분을 삼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암남이고 암남을 발사하기 위한 A사 레이더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FA-50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폴란드에서 이걸 공격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카이에서는 명쾌하게 다듬은 못했다. 약속은 지키겠다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즉 그 말은 우리 내부에서 아직 입장이 100%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보면 덕과 실이니까 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장거리 타격 능력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400에서 500km. 우리도 마음에 들어서 이걸 국산화까지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타우러스는 이거는 유럽제 무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레이더만큼 아닌 것 같아요. 예. 암남만큼은 참. 그리고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사일 이것도 들어간다. 이거는 공대 함 미사일이거든요. 대함 미사일. 비행기 장착 가능한 거. 이것도 넣을 수 있다. 이것 또한 노르웨이 아마 미사일일 거예요. 그래서 통합에 미국만큼 부담이 없다. 왜냐, 유럽 무기 회사들은 팔아주면 지금 좋으니까.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됐어요. 타우러스에 더하기 공대 한 미사일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공대 공 중거리 미사일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된다. 예. 그러면 뭐 한국에서 개발한 뭐 활공탄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죠.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중거리 미사일만 해소가 되면 된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우리가 정성을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느낌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거는 예전에도 소개드린 기사입니다만은 이제 9월 달에 나온 기사죠. 자, FA-50을 한국에 수입하는데 이게 눈과 귀는 뭐냐 했을 때 폴란드 공군 관계자는 그 레이더는 LIG 넥슨 레이더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암남의 통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말을 그래 들었다. 근데 만에 하나 암남이 통합이 안 된다면 레이더까지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LIG의 넥슨의 접근 방식을 보면은 새로운 전자전 체계에 있어서는 A사 레이더 자체가 전자전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F-35 같은 경우도 그렇죠. A사 레이더의 장점이죠. 그래서 A사 레이더랑 전자전 체계랑 한 묶음이에요. 그러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KF-21 같은 경우는 F-35도 그렇습니다만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작아져서. 그래서 레이더가 바뀌게 되면 전자전 체계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폴란드가 FA-50PL을 사가면서 전자전 체계가 없는 비행기를 사가져가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미사일 워닝도 다 들어가고 레이더 워닝 시스템도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그리고 임무 컴퓨터까지 또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컴퓨터까지, 아니 컴퓨터 시스템까지, 소위 말하는 항전 장비까지. 특히 미국의 무기 체계들이 연동시키기 어렵죠. 지금 F-16 개량하는데도 미국 사람들 버벅대고 있잖아요. 레이더 바뀌니까 그거하고 전자전 체계하고 통합을 잘 못해가지고. 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단지 레이더만 딱딱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한 번 더 꼭 짚어주고 싶어요. 그런 내용을 국내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단지 레이더만의 문제가 아니다. 암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레이더를 외산으로 넣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자전 체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죠. 예, 그것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공격을 담당하는 또 아니면 항법을 담당하는 그런 컴퓨터 부분까지 같이 교체가 돼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사가 아주 커지고 지금 25년부터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우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확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어떤 레이더가 되느냐, 이게. 그래서 예전에도 소개드렸던 LIG 자료를 한 번 더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FA-50 어떻게 성능 개량하느냐, 레이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 2022년 금년 5월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했던 세미나입니다. 거기서 LIG 넥슨이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제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출 고려 개발로 해외 기술 종속 탈피 및 전자전 장비 레이더 국제 경쟁력 확보. 국산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FA50 이야기예요. 예. 국내 기술 그리고 국산화 부품 활용으로 EL 문제 회피. 예. 지금 걸려있는 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EL이 뭐의 약자인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수출, 엑스포트한 수출, L, 라이센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EL 문제 회피. 예. 저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국산 레이더를 개발했고 그게 LIG 넥슨에서 FA50용으로 개발한 그 레이더죠. A사 레이더. 그냥 여기서 일단 언급할 때는 미국이 원치 않는 나라에 우리가 FA50을 수출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의 레이더를 쓴다고 하면은 그들이 레이더를 그 나라에 수출 못하게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무기 체계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국산화 시켰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또 그다음 밑에 보면 해외 수출을 위한 국산화 개발 추진이라고 돼 있고 또 읽어드리면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18대 결정하는 거. 기존 장비를 대체할 전자전 장비 레이더 국산화. 자, 이 말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들이 원하는 기종에 이미 기체는 우리 블록 20형에 가까운 기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중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려면은 레이더 개선형 A사 레이더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와 통합된 전자전 장비도 같이 간다. 이건 폴란드랑 같은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2022년 5월에 했고 레이더는 이미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산 레이더인데 미국에서 암람 미사일을 통합을 허가할 때는 보면은 기체 단위로 통합을 허가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좀 걸려요. 제 마음에는. 그것과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기체 시험 같은 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는 소프트웨어 준비는 많이 돼 있지만 아직 FA50에서 새로운 레이더를 장착해서 실기체 시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주안점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사 레이더가 사실 지금 두 개인 셈인데 하드웨어적으로 KF-21용이 먼저 많이 테스트가 되고 있죠. 이제 비행기 날랐으니까 비행기 넣고 레이더도 시험하는 단계까지 조금 이따 도달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개선 작업을 할 거잖아요. FA50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비행을 하면서 검증하는 거. 네. 자, 그런 문제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암남의 통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폴란드가 암남을 원하니까. 그들이 가진 게 암남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KF-22 2017년도 파이낸셜 뉴스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암남의 통합을 처음에는 NO 했죠. 기체별로. 이 기체별로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NO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으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미티어하고 아이리스-T를 두 개를 통합한다고 해버렸어요. 계약을 해버렸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예. 계약 금액도 나와 있네요. MBDA 같은 경우는 1690억, 아이리스-T 같은 경우는 283억이네요. 그러자 미국도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FA50을 원래 성능 개량을 30년대 초를 목표로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그때까지 F4나 F5를 쓸 생각이었고 그렇지만 FA50 시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카이에스는 이미 여러 군데서 입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LIG 넥슨에서 개발한 레이더는 국내 개량형보다는 해외 수출형에 먼저 장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미 말레이시아도 입지를 넣고 폴란드 입지를 넣고 뭐 UAE 입지를 넣고 했기 때문에 다 A사 레이더를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예. 미국으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았을까? 미국이 오케이 해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없고 또 이번에
카이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답을 피했다는 것은 만약 FA-50이 이미 허가를 받아 있는 상황이면은 실비행 시험만 신속하게 추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염두에 두는 것은 여러 맥락을 봤을 때는 당연히 국산 장비인 우리 LIG 넥스원 레이더를 넣는 거죠. 근데 거기서 통합을 안 해주면은 암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 이제 FA 성능 개량 사업 부분이 현실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암남 통합 같은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맞춰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폴란드 건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여기서 조금 갈짓자 그림을 하게 되고 빨리 결정을 못 내리게 되면은 저 시간 납품 날짜 25년 28년 사이에 납품이 못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국산 레이더를 못 쓰고 해외 레이더를 갖다 써야 되는 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납품 기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 뒤에 후속으로 이어질 다른 곳에서의 관심을 봤을 때 날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레이더를 쓰는지보다는. 그렇지만 우리 레이더를 쓰고 싶은 거죠. 이렇게 왜냐 그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들 군 관계자들의 폴란드 군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LIG 넥스1의 레이더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하드웨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재 개발하는 것을 봤을 때도 KF-21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레이더를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계속 그 성능 자체를 개량하고 하드웨어를 그 소프트웨어도 따라서 계속 손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6년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처음 배치되는 게. 그 타임라인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고 봐야죠. FA-50보다는. 물론, 그건 이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FA-50의 레이더를 하드웨어만 개발해 놓고 소프트웨어에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해외 수출용으로 계속 입질이 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문제보다는 미국의 이제 허가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폴란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나 다른 국가들이라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암남 통합 허가를 안 내주면은 우리 KF-21이 그랬던 것처럼 미티어 미사일 같은 거를 통합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미티어 미사일은 세계 최고의 중거리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자, 말레이시아만큼은 아니겠지만 폴란드에서도 만약 우리가 우리 레이더를 넣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은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뭐 택도 없는 소리는 아니다. 시간이 몇 년이 있으니까.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LIG 넥스1 레이더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실기체 시험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준비가 되고, 그거는 준비가 실기체 시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준비까지는 탄탄히 되어 왔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UAE, 말레이시아, 뭐 폴란드 다른 수많은 나라들한테 판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기체 시험이라는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 국내 지금 경험이 누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특성상 가운데 항상 정부 기관이 있죠. ADD가.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업체에서 축적된 기술이 다른 쪽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공유가 쉽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보다는 암남에 대한 통합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미티어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폴란드가 이런 전체 패키지 딜을 우리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방산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컸기 때문에 딜을 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 꼽으라면은 A사 레이더 기술도 충분히 포함됐다고 봐요. 그 안에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기색만 하더라도 대환영이겠죠.
그래서 그게 쉽사리 상대방한테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레이더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암남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레이더에 A사 레이더에 현지 조립 이 정도 제한 카드를 던져볼 수 있지 않느냐. 미티어를 통합하는 대신으로. 그래서 폴란드가 그러한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암남과 바꿀 수 있는 미티어를 수입해서 그들의 기체에 통합할 수 있는 할 만한 거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건 완전히 상상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여러 중에 분명히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카이의 상황이 앞으로 2, 3년 남은 기간 동안 LIG 넥슨의 레이더가 완벽한 상태로 준비가 돼서 거의 암남까지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제 미티어에 대해서 말을 조금 더 연결 지어 보면은 우리도 지금 이 덕티드 램젯 이 추진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타우루스에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낀 것처럼. 그래서 국내 공대공 미사일이 미티어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3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는 KF-21 수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체 수출하고 무기를 남한껏 달아주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덕티드 램젯 기술을 우리가 기존에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미사일 기술을 얻는 게 더 나아요. 단기적으로 몇 년 참아서. 자, 그런 정도까지 가지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산화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해서 암남이 통합되면 제일 쉬운 것이고, 그게 만약 안 된다면은 외국 레이더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폴란드랑 추가 협상, 추가 거래를 통해서 우리 레이더를 밀어붙일 것이냐. 그러면 폴란드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게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장기적으로 폴란드한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